반갑습니다. 문흥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입니다. 18-2화. 너무 길죠? 2부 시작합니다. 저희 2부에서는 저번 주에 미리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네. 아사코에 대해서, 아사코라는 영화를 보고 오시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포 감상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참 좋았다, 이런 부분이 좋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2부에선 스포 감상회 아사코 해보겠습니다. 와. 웅주 씨가 들어와가지고 카메라 세팅을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형, 이 아사코로 10분 이상 얘기할 수 있을까? 한 화를 다 채울 수 있을까? 개빡치더라고요, 진짜로. 왜 준비 안 해오는 거예요? 준비를 아예 감상회를 보고 오긴 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제가 나도 모르게 또. 준비를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네. 제가 뭐 시간이 짧다 보니 네네. 이걸 풍성하게 채울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통찰이 그렇게 있지 않다 보니까 분석적인 막 그런 거를 엄청 딥하게 파지는 못할 거고,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봅니다. 저도 그래서 아사코를 좀 오래전에 봤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옛날에 사놨던 아사코 다시 좀 보면서 써봤습니다. 무슨 말 할까 이런 식으로 써봤는데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좋죠. 네. 한 명은 이렇게 해야.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무튼 그 아사코에 대해서 꽤 많이 적어놨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이제 말하면서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쓴 걸 좀 읽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그 문어체가 나올 수도 있다. 네네. 약간 딱딱할 수 있다. 네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뭐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해볼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영화 시간 순으로 씬별로 이런 식으로 짧게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고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웬만하면은 시청을 하고 보시고요. 네, 무조건 하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사코 빠른 한 줄 요약할 수 있을까요? 빠른 한 줄 요약이요? 스토리 한 줄 요약할 수 있을까요? 스토리. 네. 갑작스레 떠난 첫사랑이 있는 첫사랑의 기억이 있는 아사코라는 여자가 똑같은 얼굴을 가진 료헤이라는 남자를 만나고 알콩달콩 잘 지내다가 다시 돌아온 첫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시놉시스만 들으면 그 막장 드라마나 다를 바 없죠. 유튜브 썸네일 해가지고 결말 포함 이렇게 해가지고 어그로 그러기 되게 좋은 내용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냥 아사코인데 제목이 좀 다르다면서요? 네, 원래 아사코 1과입니다. 그리고 1 and 2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네네. 있고요. 네. 아무튼 이게 하마구치 류스케 작품이고요.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도호쿠 지방의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렇죠. 동일본 대지진.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이제 깔고 영화를 보시면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봅니다. 좋아요. 시간 순으로 한번 해봅시다. 첫 만남 아사코와 바쿠죠, 이름이. 첫사랑 바쿠와 만나는 그건데요. 이제 고초 시게오 사진전에서 처음 이제 쌍둥이 사진을 보면서 바쿠가 처음 스치죠. 이때 장면에서 먼저 얘기해 보실래요? 어땠냐고요? 약간 일본 영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웃길 수 있습니다. 그 룩이, 패션이? 바쿠의 모양이나 이런 게. 그런가요? 전 좀 웃기던데요. 네네. 그 약간 머리나 이런 게. 그 약간 일본 영화 특유의 그 느낌이 있거든요. 맞네요. 파이널 판타지 뭐 그런 거. 약간 일단 그걸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좀 꾀재재한 느낌의 자유분방한 바쿠의 모습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기묘한 느낌의. 맞아요. 기묘하죠. 이게 영화가 아니고 실생활이었다. 멀리 삥 돌아서 가죠. 감히 이제 해코지 할까봐. 근데 이제 굉장히 잘생겼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할 수 있다. 저는 여기서 좀 있었던 게 거기 전시장이잖아요, 거기가. 그게 이제 문이 원형 이제 개폐형 문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전 한국에서 그걸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일본 제가 이제 뭐 시립미술관이나 도립미술관인데 가면은 보통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처음 일본에서 그걸 경험하면서 자동문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전시장이라서 이게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다른 그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확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 왜 우리가 뭐 무균실 이런 데 들어가면은 한번 딱 그 안에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살균하는 그 공간. 뭐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뭐 우주선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뭐 그런 개념으로 저는 좀 받아들여져서 그런 게 있고요. 이건 좀 사족이고요. 오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코가 바쿠를 좀 의식하면서 따라가요. 가는 길이 같긴 했지만 바쿠가 먼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그 등을 바라보는
그 아래에 있는 아사코의 정면 샷도 거기서 나옵니다. 약간 재미있는 우연을 마주하는 느낌으로 계속. 네, 맞습니다. 그냥 뭐 바쿠는 쳐다도 안 보죠. 위치상으로 보면은 아사코가 그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는 걸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교에서 올라가가지고 둘이 이제 아사코는 좌측으로, 바쿠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네. 그 중간에 폭죽 소리가 펑펑 터지면서 그 애기들이 잼민이들이 폭죽을 막 터뜨리는 바람에 바쿠랑 아사코가 폭죽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둘이 이제 처음 아이 컨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토우비츠라는 사람의 음악 감독입니다. 그 신디사이저 그 음악이 이렇게 쭉 나와요. 네떼모 세네떼모라는 곡이래요. 근데 이게 자나깨나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굉장히 묘합니다. 이게 곡이 신디사이저 밴딩이 좀 느리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기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남녀의 바스트샷을 보여주는데 중간에 폭죽이 팍팍팍 터지고 딱 폭발하는 감정이. 이게 사실 뭐 드라이브 마이 카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우연과 상상 이런 걸 먼저 보신 분들은 너무 러브 코미디스러운 연출인데? 그런 식으로 느껴질 정도로 좀 되게 낭만적이고 로망 있게 연출이 됩니다. 이게. 느낌이 좀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걸 먼저 보신 분들은. 제가 딱 그랬어요. 아, 네, 그렇겠네요. 아무튼 이게 자나깨나 뭐 이건데 그 바쿠가 또 이제 그러니까 테이퍼라는 그거래요. 일본어로 바쿠래요. 그러니까 맥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아, 네네네. 네, 맞아요. 이제 그 꿈을 먹는다는 어떤 그런 그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꿈이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많이 나옵니다. 네. 바쿠가 그걸 또 이제 상징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돌연 키스를 하고요. 아, 맞아요. 통성명 한 다음에 바로 돌연 키스를 하고 둘이 사귀게 돼요. 그리고 호프집에 가서 그 이자카야에 가서 친구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막 만화 연출 마냥 뭐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도 하고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친구들끼리도 막 티격태격을 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그 로맨틱 코미디의 그런 느낌. 맞아요. 아예 그냥 좀 질감이 좀 이상해요 이게. 맞아요. 그냥 원래 하마구치 류스케 다른 걸 먼저 본 사람이라면 뭔가 좀 이거 너무 상업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쉽게 가지? 라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뭐 클럽도 가고 그런 식으로 클럽도 가고 친구 이제 이름이 뭐죠 걔요? 노부입니다. 노부네 집도 가가지고 청춘 영화 마냥 폭죽도 터트리고 막 맥주도 마시고 수박도 먹고 노부 엄마의 러브 스토리도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쿠가 어디 뭐 좀 사갖고 올게 해서 나가니까 일본 만화에서 반한 여자가 할 법한 행동으로 막 뭐 발라당도 없고 막 좋을 때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되게 낭만적이고 이런 거를 계속 그 주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약간 조금 이질적이라고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음악도 약간 그렇고 네네.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약간 기묘한 듯한 느낌을 계속 던져주니까 네네. 좀 작정하고 노골적으로 좀 낭만을 주입한다고 느꼈고 확실히 더 그게 있었던 게 교통사고도 납니다. 갑자기. 아, 맞아요. 교통사고도 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남녀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사고 났는데도 그냥 실실대다가 또 키스를 해요. 아사코가 먼저 이렇게 하죠. 거기서 해서 키스를 또 해요. 전 딱 그 장면이 약간 그 위에서 찍잖아요. 좀 약간 멀리서 보여주잖아요. 부감샷이죠. 네. 그러면서 아사코가 먼저 약간 수동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느낌으로 있다가 그 장면에서 먼저 키스를 하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약간 교통사고랑 해서 확 빠지는 순간이라고 느꼈거든요. 네. 그런 걸 보여주는 느낌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 그 아사코가 그 위에 있는 거는 뒤에 나오는 그 르에이를 마사지 해주면서 위에 올라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거랑 이제 병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건 이제 또 뒤에 나올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쿠가 집을 나갔다가 뭐 들어와가지고 뭐 또 키스 또 한 번 하고 네. 그리고 또 나가버립니다. 네. 그리고 2년이 지나요. 첫사랑과 아무 얘기 없이 2년이 헤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사라져버린 거죠. 바쿠가. 기약 없이. 네, 맞습니다. 바쿠가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딱 톤으로 보면, 영화적 톤으로 보면 그 로맨틱 코미디나 뭐 그 멜로 영화의 어떤 그런 장면을 계속 주입하려는 듯한 느낌이 보여요. 그래서 2년 후부터는 톤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게. 그래서 2년 뒤입니다. 이 아사코는 이제 커피집에서 일하다가 바쿠랑 똑같이 생긴 류에이를 만나요. 그러니까 오사카에 있다가 네네. 도쿄로 도망치듯이 그죠? 와버린 거죠. 그냥 2년이 지난 게 아니고 오사카 지역에서 아사코랑 바쿠가 만났다가 아, 네, 맞아요. 도쿄 쪽으로 아사코는 도망치듯이 와버리고 네. 그래서 타지 생활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커피집에서 일하다가 뭐 커피 포트를 받으려고 류에이가 있는 회사에 갔는데 깜짝 놀라죠. 바쿠랑 똑같이 생긴 남자가 네. 자기를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바쿠에 대해서 거기서도 이제 설명이 나오고 신화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 얘기에 있다가
류헤이가 이제 회사 비상 계단에서 담배를 피면서 내려봅니다. 네. 이제 아사코가 길고양이 갈색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고 있어요. 그 우유를 주고 있습니다. 네. 류헤이의 시점인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다가 고초 시게오 사진전을 또 합니다. 도쿄에서. 거기서 아사코가 사진전에 포스터를 보고 있었고 우연히 류헤이가 그걸 발견한 거죠. 친구를 기다리는 아사코를 네, 맞습니다. 류헤이가 마주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원래 뭐 해가지고 아무튼 류헤이 때문에 원래 못 들어가는 거 들어갔어요. 사진전에 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똑같이 바쿠어와 마찬가지로 쌍둥이 사진에서 그 류헤이가 아사코와에게 접점이 생기는 거죠. 네. 좀 노골적인 어떤 장치인 거죠. 쌍둥이 사진, 뭐 똑같은 남자, 네. 뭐 그런 식으로. 사실 이거 가기 전에 아사코가 그 류헤이의 얼굴을 이제 만지려고 해요. 진짜 바쿠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있었고 얼굴을 확인한다는 그 묘사. 이것만 일단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사진전을 보고 마야라는 친구랑 셋이서 이제 커피 막 하하호 하다가 류헤이는 또 인싸거든요. 바쿠랑 다르게. 되게 상냥하고 유머러스하고 나이스 가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약간의 뭐 호감이 있었나 봐요. 류헤이도 아사코에 대한. 그래서 있었는데 아사코가 찹찹하잖아요. 그렇죠. 바람 맞힌 첫사랑과 똑같이 생기는 애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 먼저 갈게 하고 막 달려나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려가는 걸 계속 트래킹을 해줘요. 네. 이것도 이제 먼저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뭐 계속 반복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시선이 좌에서 우로 가는 건 똑같거든요. 모든 게 동일하거든요. 네. 만화에서도 그렇고 결정적인 어떤 그 앞으로 나아가려는 어떤 그러니까 순방향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아무튼 그걸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다른 날에 이제 회사 비상 계단에서 담배를 피던 류헤이가 고양이를 찾고 있는 아사코를 보고 있어요. 고양이가 또 집을 나갔나 봐요. 바쿠랑 똑같이. 그래가지고 막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옵니다. 사람이 비가 오면 이렇게 하늘을 한번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사코가 하늘을 딱 올려보다 보니까 류헤이가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도망가고요. 아무튼 그 다음. 마야, 그 아까 친구 있죠? 아사코 친구. 그게 이제 배우 지망생입니다. 배우죠. 배우인데 이제 그 외곽의 배우죠. 네, 인디 배우죠. 외곽의 배우 야사코네 집에서 그 집에서 이제 오코노미야끼 먹으면서 뭐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쿠시야 씨라는 이제 류헤이 직장 동료랑 해가지고 같이 가요. 쿠시야 씨는 이제 소위 말하는 쿨찐입니다. 그래서 되게 시니컬하는데 류헤이가 야, 너 배우 하는 여자네 집 가서 오코노미 먹자 하니까 이제 그럴까 하고 이제 같이 오네요. 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야의 연극 영상을 보고 있었죠. 그게 이제 체오프 네, 세자매 그건데 이게 그 드라이브 마이 카도 그 바냐 이야기라고 이제 체오프 연극 그게 나옵니다. 드라이브 마이 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 연극의 그 내용으로 어떤 스포를 해주는 그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지는 동일할 것이다. 라는 거를 거기서 먼저 알려주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저 여기서 좀 놀랐던 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거기가 이제 쿠시야 씨가 갑자기 이제 뭐 삔또가 나갔는지 집에 간다 그래요. 네. 그래서 왜 그래 이러다가 이제 쿨찐답게 갑자기 일침을 날리면서 맞아요. 시니컬하게 분위기를 이제 씹창을 내는데요. 그 장면부터 이제 봐보십시오. 연극 영상이 그 네모난 칸 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이제 껐고 연극은 끝났어. 근데 쿠시야 씨랑 마야 뭐 바스트샷 몇몇 이렇게 나오다가 4명이서 같이 나오는 씬이 좀 오래 잡아준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4명 배치가 너무 그 전 화면과 또 흐름이 다릅니다. 바쿠와 그 낭만적인 그 흐름과 그 이후에 류에이를 만났을 때 흐름이 다르듯이 네. 또 달라요. 되게 연극적이게 되게 좀 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해놔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 나는. 감독의 그 역량 안에 이렇게 톤이 계속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연극을 보는 장면을 끝내고 실제로 있는 장면을 연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좋은 연출이었다. 거기서 아사코만 부엌 안에 있잖아요. 아, 네네. 네모 프레임 안에 있죠. 네모 딱 프레임 안에 있어서 네. 아사코가 딱 그걸 약간 좀 떨어져서 보는 연극 보는 듯한 느낌이 확 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TV를 본다고도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고 아까 그 프레임 한 것처럼 그걸로 이제 거리감 내고 이런 것도 이제 영상적으로 되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다시 이제 줄여서 말하자면 연극 장면을 이제 바라보게 하는 연출이다 그런 느낌이 있고 화면을 좀 다르게 운용해서 이제 소격 효과를 이끌어낸다 이런 식으로 써놨네요. 제가 어제 이제 좀 맥주를 마시면서 쓰는 바람에 좀 귀찮아서 말을 계속 줄였나 봐요.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쿠시야 씨랑 이제 마야랑 박터지게 싸웠죠. 네. 쿠시야 씨가 이제 일침 혹은 이제 날선 말로 막 공격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마야랑 아사코가
어떻게 보면 위로 섞인 말일 것 같아요. 넌 그렇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야를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 네. 그거를 계속 이제 해가지고 분위기가 좀 풀렸어요. 분위기가 좀 풀렸는데 쿠시아 씨는 이제 부끄러웠는지 그냥 바로 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료헤이가 인싸 담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야 왜 그래? 분위기 풀면서. 분위기 풀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아 그래요? 야 저런 인간이 돼야 되는데. 저는 딱 그 자리에 있으면 쿠시아 씨 그 롤이거든요, 제가. 거기서 아사코도 약간 버튼 눌려서 한마디 하고. 네. 저는 좀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동일본 지진에 대한 그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뒤에도 말할 것 같지만 어떤 상처로 인해서 좀 남겨진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이 어떤 극복이나 뭐 극복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납득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것들. 그런 것들의 얘기인 것 같아서 계속 아사코가 하는 대사가 세자매에 나오는 그 대사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네. 대사가 동일한지 모르겠지만 메시지는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있더라고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료헤이 덕분에 하하호 잘 됐습니다. 도계자 받고. 도계자 받고. 그것도 참 일본식이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료헤이의 회사 비상계단에서 료헤이가 아사코한테 고백을 해요. 아사코가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야 잠깐 있어봐 하면서 비상계단이니까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에스컬레이터 계단이 있는 것처럼. 네. 근데 반대예요. 바쿠가 위에 있었던 거랑 반대로 이번엔 료헤이가 아래에 있어서 올려다 봅니다. 맞아요. 아사코를. 눈 아이 레벨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그게 해주면서 아사코는 계속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뺨을 이렇게 만지면서 료헤이가 아사코한테 뺨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날 좀 봐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그 시게오 사진전이나 그런 것들의 또 이제 반복인 것 같고요. 네. 그걸 또 이제 바쿠와 또 정반대에 있는 그 위치를 이용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그 연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또 재밌는 게 그 료헤이가 아사코의 볼에 손을 댔을 때 클로즈업 씬인데 클로즈업 씬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뚝 끊기죠. 뚝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쓸 리는 없잖아요. 천재 감독인데. 그쵸. 그렇잖아요. 그냥 했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약간 그 아까 연극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장치처럼 이용을 한 것 같고요. 바쿠와의 그 추억들이 어떤 꿈이라고 하면은 꿈에서 깨는 듯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딱 나오면서. 아,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아, 그래? 그게 꿈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뒤에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바쿠랑 얘기할 때. 맞아요. 근데 이게 뒤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그게 약간 오묘해지는 그런 순간을 계속 말합니다. 네. 그래서 아사코 1 and 2인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인 거는 아니고.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다 아니다로 하면 안 됩니다. 평론은. 아무튼 그래서 어떤 다른 막을 좀 제시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의 연출로 저는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또 키스합니다. 료헤이랑 한 계단 더 내려와서 료헤이랑 아사코랑 일단 맞추면서 합니다. 키스를 하고요. 근데 또 바쿠와의 키스씬처럼 낭만적이진 또 않아요. 사실적이고 뭐 되게 좀 오히려 바쿠에 비하면 좀 건조합니다. 료헤이의 키스는. 그러니까 그 키스하는 순간조차 바쿠가 무심한 그 순간들 있잖아요. 뭐 클럽에서 막 흐느적거린다거나. 그거보다 덜 낭만적이에요. 더 건조해. 그런 식으로 이제 일부러 한 것 같고요. 색채도 뭐 거기서 줄이니까. 네. 일부러. 톤 자체가 좀. 근데 또 아사코가 자기를 잊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사귄 건 아니죠. 키스 한 번 한 건데 뭐. 그러니까 뭐 아무튼 둘이 잘 만나고 있었는데 아사코 또 잊어달라고 했나 봐요. 뭐 PTSD일 수도 있고요, 그게.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료헤이가 터덜터덜 걸으면서 마야의 연극을 보러 갑니다. 근데 그 연극에서 이제 지진이 나게 되죠. 지진이 나서 연극을 못 보고 중간에 나오죠. 네, 맞아요. 사람들이 막 이제 JR도 안 되고 왜 이러니까 걸어서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흐름에 대한 뭐 이제 얘기도 뭐 연출이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람들 막 지나가는 거기서 료헤이가 아사코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딱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쿠랑 만났을 때랑 반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정반대의 길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사코가 료헤이를 발견하고 바쿠가 처음 아사코한테 달려갔을 때 발을 이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거든요. 똑같은 연출로 아사코가 걸어옵니다. 료헤이한테. 그러니까 아사코가 바쿠가 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료헤이한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슬퍼하고 거기 우연과 상상 아줌마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PTSD에 있는 인간들이 이제 그 사이에서 둘이 이제 껴안으면서 좀 울먹울먹하면서 이제 위로를 하는 듯한 포옹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또 끝나서 이제 5년 후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5년 후에는 료헤이랑 아사코랑 동거를 합니다. 그래서 진탄이라는 흰색 고양이도 키워요. 고양이 전문가로서 진탄 몇 살입니까? 한 4-5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위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씩 이렇게 껴넣어드려야 돼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 이제 마야랑 쿠시아 씨도 이제 사귀어가지고
결혼한 거겠죠. 임신하고 있으니까. 만삭이 돼가지고. 네,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료헤이랑 아사코는 샌다이로 이제 유리아게라는 데로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요. 시즌 P에 거기서 봉사활동도 하고요. 네. 근데 이 부분도 또 바뀝니다. 흐름이. 되게 그 공익광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식의 어떤 공익광고처럼 톤을 되게 그 부드럽게 가져가고 핸드헬드로 찍어요. 또 아사코 입장에서. 맞아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게 없었는데 또 여기서 나온다는 거는 또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동일본 그 대지진에 대한 어떤 그걸 노골적으로 조명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썼다고 생각을 해. 그런 장면을. 그래서 이런 게 좀 재밌었고요. 근데 돌아오는 이제 차 안에서 또 톤이 완전히 확 원래 그 톤, 료헤이와 아사코가 있었던 그 건조한 톤으로 좀 변하고요. 이제 그 돌아오는 차 안에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니까 료헤이가, 아사코는 이제 면허가 없어서 옆에서 이게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해요. 자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잔치 장면 좀 복작복작하고 따뜻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좀 되게 좀 차갑고 조용하게 나와요.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여행 갔다 오면은 소강 상태 돼가지고 좀 짜증나고 막 뗀뗀해지고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위트 없나요? 넘어갈까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고, 이게 드라이브 마이카도 그렇고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도 그렇고,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도 그렇고, 네. 이게 좀 차에서 대화하는 씬이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장소로 좀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감독이 특히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거 같죠? 네. 뭐 다른 감독도 그렇긴 하겠지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이거 약간 억측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좀 이랬습니다. 일본은 차선이 반대기 때문에 약간 우 핸들이잖아요. 네. 우측 좌석이 이제 핸들이 있는 좌석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 핸들이니까 운전하는 사람의 좌측 얼굴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조수석에 있는 사람의 우측 모습이 보이고, 네. 사람이 왼쪽 얼굴이 좀 더 감정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또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네. 드라이브 마이카에서 이 생각이 들었던 건데, 드라이브 마이카는 그 좌 핸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그 타카시였네? 안 보셨다 그랬죠. 타카시인가 뭐 주인공이 운전할 때는 감정을 좀 숨기려고 오른쪽으로만 보여주고, 대리기사처럼 이제 운전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좌측 얼굴을 이제 보여주고, 점점 이제 틀면서 그 반측면 얼굴도 보여주고 이런 식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장치가. 이게 약간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이용하기 할 수 있구나라고 좀 오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또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왔어요. 료헤이랑 아사코가 집에 왔는데, 이제 료헤이는 그대로 퍼졌고요. 마룻바닥에 퍼졌고, 이제 아사코가 이제 마사지를 해주면서, 네. 료헤이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 위에 눕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까 그 장면이랑 또 교통사고 장면이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나는 바쿠랑 좀 다르게 이거마저 좀 쓸쓸하게 느껴졌어. 그게 좀 섬뜩하더라고, 나는. 어떤 게요? 그냥 그 장면이. 아사코의 그 마사지를 해주고, 그 부분이 마사지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얼굴을 안 보여주거든요. 네. 뭐 이렇게 머리가 흐트러진 그 부분을 초점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약간 그 바쿠와의 그 다른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좀 오히려 좀 너무 건조해서 좀 섬뜩한 느낌 좀 들었다. 그러니까 그 차에서부터 집에 들어와서 막 힘들어하면서 짐 내려놓고 하는 그게 거기서부터 계속 되게 건조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바쿠랑 료헤이의 어떤 차이를 만들어주는 그 시점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옛 친구를 또 만납니다. 아까 그 노부 친구예요. 하루요를 만나요. 걔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난 거죠? 7년이 지난 거구나. 2년 지나고 지났으니까. 이 친구는 이탈리아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일본은 또 결혼하면 성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일본의 그 아까 좌핸들 뭐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특성을 좀 이용해서 장치로 쓴 것 같은데, 네. 어떤 그 좀 시간이 흐르고 뭐 내가 어떤 나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좀 바뀐다는 거 보여주는 좋은 장치인 것 같고요. 제가 옛날에 이거 그 시즈오카 놀러 갔을 때 에어비앤비 사장이랑 술 마시면서 얘기했던 건데, 디자이너 출신의 어떤 할아버지 그 주인장이었는데, 네. 그래서 막 술 마시다가 제가 근데 딸이 성이 바뀌면 좀 기분이 어때요? 이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대. 그래서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하지.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까 또 보여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바쿠가 모델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소식을 전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친구랑 그 하루요랑 뭐 그 마야랑 뭐 다 모여가지고 친구 이제 가족 모임에서 뭐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바쿠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백도 하고 둘이 이제 또 료헤이랑 둘이 있을 때 설거지하면서 바쿠의 존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료헤이 또 이제 또 그잖아요. 나이스 가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또 그런 게 있고요. 알고 있었다. 눈치챘다. 그런 게 있었고요. 이게 그겁니다. 영화를 계속 보면 따라가면서 느껴지는 거지만 진짜 저 된 놈이다 저놈. 이런 생각 계속 듭니다. 되게 나이스하게 계속 보여주잖아요. 친구하기 좋은 딱 그거죠. 구김살 없고 그런 느낌이죠. 안 진지해하시고 이런 애들. 그래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요랑 또 공원에 갑니다. 이제 배드민턴을 치면서 바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공원에 또 이제 바쿠가 촬영을 나와 있었나 봐요. 여고생들이 이제 야 바쿠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사코가 그 얘기를 듣고 찾으러 갑니다. 만나러 가요. 바쿠한테 이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도 이제 좌에서우로 이제 되게 당찬 보여주죠. 그걸 계속 트래킹해서 보여주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하루요가 따라오면서 근데 너 괜찮아? 근데 나 바쿠 만나면 나 사진 하나 찍을 거야? 이런 식으로 깨알 개그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이런 거 이제 재밌죠. 이런 것도 진지한 영화에서 그런 게 하나씩 들어가니까. 그런 거 잘하는 배우죠 그분이. 원래 그 코미디 배우세요? 아니요, 약간 그런 역할로 많이 나오던데요. 그래요? 어디 나오세요? 살세기 감독 무라니신가? 네네. 거기도 나오고. 그거 아닌가 이거? 이거. 고저쌈다 이거. 맞아요. 나 그거 안 봐가지고 몰라. 코미디 영화예요 그거? 웃기죠. 그래서 당차게 걸어간 후. 걸어가서 이제 바쿠한테 이제 단도리 짓고 작별을 고하려고 하는데 이제 바쿠가 있던 차가 이제 아사코를 못 보고 그냥 지나쳐요. 봤는지 안 봤는지는 안 나와요 이게. 그냥 뭐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차 뒷유리 통해서 이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에서도 많이 나온 장면이죠. 그런 연출이죠. 이제 팔 이제 하면서 작별해서 잘 가, 뭐 기쁜 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벅찬 듯이 아사코가. 근데 이런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악조나에서도 좀 그렇고 목격자의 어떤 감정을 좀 감추고 좀 피격자로 해도 될까요? 멀어져가는 그런 그 감정을 좀 담백하게 좀 담아내는.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좀 되게 좀 좋은 연출인 것 같더라고요. 시선을 그렇게 이용하는 게 좀 영리한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사코가 좀 후련했어요. 자기는 인사했으니까. 드디어 작별 인사를 한 거죠. 그죠. 이제 아사코랑 료헤이가 오사카로 가서 이제 집을 또 사러 갑니다. 집을 또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강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오고. 맞아요. 나왔고. 그 이후로 이제 아사코가 이제 혼자 집에서 이삿짐 싸고 있어요. 진탄 들고. 인사도 한번 해주고. 뒤에도 계속 나올 거지만 이제 진탄은 료헤이를 상징하는 그 동물이기 때문에. 노란 고양이가 바쿠였고.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그 노란 고양이가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히 대치된다고 느꼈는데. 네, 맞습니다. 막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네네. 비중이 없잖아요. 노란 고양이. 치즈냥이는. 그런가요? 근데 진탄을 그렇게 계속 조명을 하고. 맞아요. 데뷔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혼자 이삿짐 싸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딱 들려요. 근데 문을 여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얼굴로 아사코가 서 있어요. 갑자기 스릴러가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문을 쾅 닫고 아사코가 지진을 피하려고 이렇게 막 웅추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후다닥 해가지고 싱크대로 가가지고 쭈그러 앉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접시를 깨트리는데. 그러니까 그 낭만적인 아까 바쿠와의 시간 중에서 바쿠가 사라졌다가 나타나서 한 말이 언제가 돼도 데리러 올게. 네, 맞아요. 반드시 돌아올게.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아사코 데리러 왔어. 개 무섭죠. 사페 얼굴. 바쿠가 표정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때 이제 오프닝에 나왔던 투오비츠 있죠. 밴딩되는 음악. 그때 나옵니다. 바쿠 등장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WWE 그 등장신처럼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꿈이 다시 찾아왔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꿈으로 데려가려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쭈그려 앉는데 그 와중에 접시가 깨졌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제 깨진 접시에 이제 료헤이를 상징하는 그 진탄이 냄새를 맡으려고 오는데 오지 마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라인 같았어요 저는. 오지 말라고 하는 게 그 진탄이 되기도 하고 료헤이가 되기도 하고 바쿠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한 문장으로 장면으로 그걸 다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잘 짜여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너 되게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지금 중간 왔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 그 바쿠는 아니었습니다. 잘못 봤나 봐요. 초인종 열고 문을 들어온 남자는 료헤이였습니다. 료헤이랑 친구들 그런 거였고 이제 작별 파티에서 이 장면도 제가 좋아하는데 원형 테이블에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이제 친구들 수다 중에 이제 아사코 처음 장면이 꽤 이제 바스샷으로 길게 좀 나오고요. 사람들 그러니까 아사코 화면으로 소리로는 계속 수다 소리가 계속 들리고 하는 거죠. 아사코는 수심이 좀 있죠.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그걸 짚어주고. 그러니까 작별 인사를 차에다 대고 한 줄 알았는데. 네네.
후련한 표정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있죠. 네, 맞습니다. 대단하다 친구들이 막 이런 식으로 해요. 마야도 그렇고 뭐 후루유인가 그 걔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아사코가 잘못되지 않은 일을 하고 싶을 뿐 뭐 그때는 그랬어. 대단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원형 테이블 전체를 한 컷으로 잡고 아사코의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앉아있는 뒷모습을 보여주고 친구들은 다 앞모습을 보여주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대사를 지금 그러니까 얼굴을 안 보여주면서 하는 대사인 거죠. 네. 근데 이거 자체도 되게 좋았고 계속 이어서 좋은 게 이제 쿠시아 씨가 계산을 하러 갔나 아니면 화장실에 갔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하나 비워요. 자리를 빈 그 자리에 바쿠가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졸라 무섭게 뚜벅뚜벅 걸러 나오더니 쿠시아 씨 자리에 앉아요. 근데 이게 딱 장면적으로 딱 보면은 화면에 왼쪽에 류헤이 측면, 그리고 뒤에 하루요 친구 그의 뒷모습, 그리고 중간에 아사코 정면, 그리고 그 옆에 마야 뒷모습, 그리고 오른쪽에 바쿠가 앉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데칼코마니처럼 화면을 구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도 되게 영리하게 잘 쓰였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계속 말하는 거지만 화면 구성에 이제 틈이 없어요, 이 감독이. 화면을 허투루 안 씁니다, 한 컷도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쿠가 또 이제 손을 내밀고 가자, 애기야 가자를 또 한 번 더 하는데요. 이제 아사코가 덥석 잡더니 끌고 이제 밖으로 확 나가면서 좌측에 이제 앞모습, 아사코의 앞모습, 아사코와 그 바쿠의 앞모습으로 좌측에 인물 좌측에 두고 달리로 쭉 빠지면서 엄청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이 나온 게 한 시간 반 정도거든요. 처음 나오는 그 운동적인 씬이에요. 다이나믹한 씬. 네. 그래서 이때부터 완전 그 빨려 들어가는 정도가 완전 다릅니다. 그 전 그거보다. 그러니까 야마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네. 아사코가 손을 덥석 잡고 성큼성큼 연출도 빠르게 해가지고 슉 가는 느낌이.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 택시를 타고 문을 닫았는데 류헤이가 아사코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남겨두고 택시가 붕 출발합니다. 아사코가 그냥 가주셈. 그냥 가주셈 이러니까. 잼민인가요? 그 상태에서 뭐 이렇게 왜 이제 왔어 이러면서 막 뺨도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바쿠의 비싼 차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우에서 좌로 이동합니다. 둘이 그런 식으로. 그리고 바쿠가 개입을 한 만큼 톤도 되게 그 몽환적이고 그 컬러 그레이딩을 되게 푸른색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센다이로 갑니다. 둘이 센다이로 가는데 친구들한테 문자가 막 오기도 하고 다신 돌아오지 마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사코도 바쿠가 했던 것처럼 전화기 던져버리고요. 이거 그 마이크 드랍 해버리죠. 마이크 드랍 해버렸죠 이렇게. 바쿠가 또 이제 그 전에 그 차로 가는 중에 이게 낮에는 대치할 사람 있어 하면서 딱 멋있게 던지거든요. 그 멋있어 보였나 봐요 아사코가.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 씬도 그 아까 센다이에서 돌아오는 그 장거리 운전을 했던 고속도로 얘기도 이게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고 그 똑같은 시점이잖아요. 운전석에 류헤이, 조수석에 아사코, 네. 운전석에 바쿠, 조수석에 아사코 이런 거 똑같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류헤이 때와는 좀 반대로 아사코가 반측면을 계속 보여주고 정면으로 계속 그 얼굴을 보려고 하는 시도가 좀 있어요. 그 뭐 바쿠도 가끔씩 보고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 대사가 나를 계속 봐달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면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거야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해석한 바로는 이제 류헤이 때 그 장거리 운전했을 때는 서로 얼굴을 잘 안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제가 아까 억측이라고 말한 것처럼 아사코의 왼쪽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반측면 혹은 정면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왼쪽 얼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도 있지 않을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로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오로라 진짜 봤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근데 진짜 꿈꾸는 것 같았어 이러니까 아사코가 나도 지금 꿈꾸는 것 같아. 아니야, 지금까지의 것들이 그냥 꿈이었던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굉장히 행복한 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되게 자기가 성장한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변한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바쿠가 잠자라 그러니까 또 잡니다. 그래서 딱 일어나니까 이제 센다이 초입에 이제 바닷가에 도착을 했는데 그 방파제 그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에서 깬 아사코한테 이제 바쿠가 키스를 또 하고요. 근데 이때는 또 초반처럼 그 낭만적인 분위기는 또 안 나더라고요. 좀 되게 건조하고 푸르딩딩 해가지고 키스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사코가 나 이제 돌아간다고 갑자기. 이제 내가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바쿠도 쿨하게 보내주죠. 계속 바쿠는 그 몽환적인 느낌을 계속 주죠. 뭐 차 가져가라.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기묘한 느낌을 계속 주죠. 플렉스 아니었나요? 나 돈 많어. 너 커피집에서 일하지? 자동차를 드랍 이렇게.
근데 이제 면허가 없다고 못 받는 그런 게 있었고요.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코가 그 방파제 이렇게 올라가는 뒷모습을 이제 풀샷으로 잡아주고요. 이제 로우 앵글 풀샷입니다. 처음에. 네. 그리고 이제 결연한 앞모습, 클로즈업. 거의 가까운 클로즈업으로 한번 보여주고요. 결연한 모습인지 약간 het갈리는 모습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연한 모습 같아요. 그 뒤로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게.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다음 씬에서 아사코 클로즈업 다음에 이제 바다를 보는 뒷모습이 또 나와요. 아이 레벨로 나오고 네. 클로즈업 나오고 그 상태에서 이제 트래킹해서 우측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그때 결심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전에 이제 클로즈업 나왔을 때는 약간 무슨 표정이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제 바쿠랑 료헤이가 이제 좀 한 가지 외모를 가진 두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아사코도 좀 두 개의 인물처럼 보여요. 저는 고민과 이제 허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뒷모습도 많이 이제 배치를 하고 화면 중앙에 왼쪽이나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어디로 달려나갈지 모르는 그런 식의 어떤 얼굴을 감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장면들 때문에 이제 관객들이 좀 다음 나올 아사코가 좀 앞으로 좀 굳건히 이제 나아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아사코일지 아니면 과거를 이제 포기하지 않고 힘들게라도 어떤 직면하려고 하는 아사코일지 모르게 돼서 좀 이제 몰입하게 되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 두 개의 아사코로 보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좀 어떤 약속적인 어떤 뭐 그 연출들은 좀 의도적으로 좀 스토리 어떤 리듬도 주고 방향을 딱 정한 아사코의 모습을 딱 조명했을 때 또 카타르시스도 있고 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다이 그 초입에서 옛날에 봉사활동 했던 그 아저씨 집으로 가서 돈을 이제 꿔요. 빌리죠. 돈을 꿔가지고 아저씨가 또 이제 그런 말 해주고 또 악담을 또 한번 하고 이제 아사코가 그래도 돈 갚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이 장면도 이제 그 아까 아사코가 바쿠의 손을 붙잡고 이제 좌측에 인물을 두고 달리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정확히 그 우측에 아사코를 두고 쭉 빠져나옵니다. 똑같은 연출을 써요. 네. 이게 뭐 달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핸드헬드 같긴 한데 뭐 그게 연출적인 건지 아니면 뭐 트랙을 못 깔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무튼 그거는 뭐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병치가 된 것 같고요. 아무튼 오사카로 이제 혼자 떠나는 료헤이를 이제 친구들이 배웅해주고요. 이제 료헤이는 눈이 죽어 있습니다. 이제 동태눈깔이 돼가지고 택시 안 조명을 이제 하나도 안 쳐가지고 완전 흑빛이고 눈 자체를 뭐 안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그 택시도 아까 그 아사코가 떠날 때와 마찬가지 똑같은 연출로 이게 붕 지나가고 뒤에 이제 마야가 이전부터 이제 좀 료헤이를 약간 뭐 좋아한다거나 호감이 있죠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마야가 사랑의 감정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어떤 동정이나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뭐 그 전시부터 그 횡단보도 그때는 쭉 호감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료헤이한테 좀 더 있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 때라고 난 모릅니다. 이거는 잘라주시고요. 그래요? 왜요? 위트 개 같아서요. 아무튼 똑같은 연출을 합니다. 그렇게 그 마야가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뛰어오다가 막 넘어지고 막 이런 런을 해가지고 료헤이는 조명 없이 이제 검은 얼굴이 있고요.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버스 타고 돌아오는 아사코 얼굴을 보여주는데 이제 터널을 지나면서 이제 어둠이 빛이 팍팍팍팍 했다가 터널 나와가지고 밝게 빛나는 아사코를 조명을 또 해주고요. 료헤이와 대치되게. 아무튼 오사카로 돌아왔어요. 아사코가. 그래서 산 있잖아요. 료헤이랑 같이 산 집? 네. 료헤이랑 같이 산 건 아니겠죠? 료헤이가 산 거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나가라고. 개백수니까. 외곽의 인디맨이라고 해도 될까요? 외곽의 커피 거리였으니까. 그죠. 오사카로 돌아왔는데 그 료헤이 문 잠겨져 있고 집이 잠겨져 있었는데 학생들이 공을 툭툭 해가지고 공을 이제 잡아서 이제 던져줬습니다. 그 뒤로 이제 료헤이가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바쿠와 처음 만남 있던 것처럼 잼민이가 어떤 그 비슷한 연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료헤이가 이제 가라고 너 이제 보기 싫다고 이제 뭐 하면서 내가 싫기도 했었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진탄 버렸다고 밖에 버렸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방문 쾅 해버리고요. 대문쾅. 네, 대문쾅 해버리고요. 그리고 아사코가 이제 진탄을 찾으려고 뚝방길을 강 쪽으로 해가지고 나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되게 머리 높이로 막 자란 풀숲을 해가지고 멀리서 찍는 그 장면이 하나 있고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그 옛 친구였던 그 노부 있죠. 약간 그 끼쟁이 그 친구를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아까 엄마 러브스토리 말해줬던 그 네.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 이제 루겔릭병인가요? 루겔릭병이요. 네, 그걸로 이제 병상에 이제 누워 있고요. 네. 아사코는 그 노부는 이제 말을 못 하는데 뭐 의식은 있지만 말을 못 하는데 그 노부한테 자기의 이제
상황이나 상처 같은 걸 이제 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듣고 있다가 이제 아줌마가 뭐 위로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러브 스토리 뭐 이런 얘기를 또 참 좋을 때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처음에 또 이제 노부가 원래 엄마가 자꾸 그 부모님 사랑 얘기하면 좀 어색해질 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또 이제 여기서도 이제 구절을 꾹 누르면서 이제 얘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밖에 이제 비가 오면서 이제 빨래를 거들려고 이제 아사코랑 엄마가 나갔는데 그때 이제 해줬던 말이 사실 그 러브 스토리가 그 아빠 얘기가 아니고 딴 남자다. 딴 남자였다. 너만 그 바람 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줌마의 존재 있잖아요. 그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존재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희망처럼 보여졌을 것 같아요. 아사코한테는. 그래서 어떤 그 위로나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사코가 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 해서 벌떡 일어나서 가고요. 다시 진탄 찾기를 막 비가 오는데 막 합니다. 찾습니다. 진탄 찾기. 근데 류헤이가 또 이제 우산을 쓰고 너 왜 또 있어요? 빨리 가!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나 한번 봐줘라는 심정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전화하지 마. 끊어. 전화하지 마.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아사코가 그 뚝방길을 올라오면서 료헤이 이렇게 하면서 추격전이 갑자기 시작되는데요. 네. 이 다음 장면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인데 그 료헤이를 따라서 아사코가 막 달려가는 그 장면인데 되게 이렇게? 멀리서 부감사를 하는데 그 비가 막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사코 뒤쪽으로 해가 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우연인지 뭔지 몰라도 아사코의 그 길, 아사코를 따라서 해가 쫙 번지는 그 길을 좀 길게 잡아주거든요. 이거는 찍은 사람 입장에서 안 쓰면 바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런 좀 영화인데도 이게 좀 우연적인 좀 이런 그 영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영화적 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상의 영화적 순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마탱에 갑니다. 그런데 그거 진짜 쩌는 장면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료헤이가 우에서 좌로 이제 계속 달리는 모습 트래킹 해주고요. 네. 아사코 달리는 모습도 계속 보여주고요. 이거는 아까 계속해서 말했던 네. 계속해서 말했던 그 좌우 그 얘기랑 또 맞는 것 같고요. 둘 다 이제 전속력으로 달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차이가 안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 료헤이가 빼빼 마른 멸치여라도 그래도 아사코 그 한 150대 애들 얘보다 빠르지 않을까. 근데 똑같은 속도로 달려요. 근데 이게 나는 아까 그 료헤이랑 아사코가 택시에서 했는데 그 뒤에서 약간 그 속도를 못 따라가서 낙담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약간 그 택시가 그 일상을 어떤 부수는 어떤 그러니까 외면의 속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택시를 타는 게 아니고 둘 다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미래를 꿈꾸는지 뭐 아니면 과거를 계속 직면하든지 뭐 이게 어떤 그런 의지의 필사의 의지의 속도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택시처럼 이렇게 막 그 자연재해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런 움직임을 그 보여주기 위해서 속도를 일치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집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료헤이가. 그래서 또 이제 그 대문쾅 해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아사코가 이게 문을 치면서 얼굴 좀 보여줘. 얼굴 좀 보여줘. 목소리 좀 들려줘.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이제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그 트라이 광고 중에 이덕화 씨가 이게 쾅 치는 거 있거든요. 비 오는 날에. 그 개간지였는데 그거. 그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노래가 막 나오는데 쾅 치면서 트라이. 맞아요. 젠지 세대 분들은 유튜브에 한번 쳐보십시오. 그 이덕화 그 마초 간지가 있거든요. 족간지. 간지매입니다. 그래서 아사코로 돌아왔어요. 아사코가 뭐 아무튼 그 좀 보여달라고 하고 그 고백 때 료헤이가 말했던 것처럼 얼굴 좀 보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였는데 이제 한참을 안 열어주다가 이제 료헤이가 문을 살짝 열더니 이제 버렸던 이제 진탄을 바깥으로 이제 싹 안겨줍니다. 사실은 버리지 않았던 거죠. 그죠. 사실 안 버렸던 거죠. 굳이 그냥 문을 열어서 들어와도 될 거를 그러니까 아사코가 들어와서 그 진탄을 보여줬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오른쪽으로 진탄을 넘겨서 이 아사코가 가지고 들어오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사코의 의지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아사코가 료헤이 집에 들어왔어요. 서로 이제 같이 살 집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료헤이가 이제 마야가 이제 성공적인 출산을 했다. 이걸로 이제 말을 시작으로 이제 아사코랑 이제 강을 보면서 더러운 강을 보면서 이제 그래도 예쁘다. 뭐 불어난 강을 보면서 뭐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서로를 료헤이와 아사코가 서로가 이제 쓸쓸히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한 대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뭐 위로 아닌 위로 같아요. 네, 그죠? 좀 씁쓸함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일본 영화를 좀 많이 보진 않았지만 미국이나 뭐 한국 영화들은 좀 어떤 뭐 참회 그 이런 재난 메타포나 뭐 이런 어떤 이런 걸 할 때 참회 혹은 어떤 메시지를 좀 강하게 넣으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네. 비단 뭐 영화뿐만 아니고 뭐 그런 식의 정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그런 뭐 사건이나 그걸 이제 복귀를 할 때 되게 씁쓸하게 어떤 인정을 하는 스탠스를 좀 취하는 느낌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좀 영화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둘이 이제 베란다를 강을 바라보는 두 남녀 마사코와 료헤이의 장면을 끝으로 이제 마지막 음악이 나오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사코는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은 좋은데 엔딩이랑은 그렇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영화 좀 엔딩 음악이 좀 가사 있는 뭐 이런 그러니까 보컬이 있는 그런 음악들이 주제곡처럼 나오는 경우가 꽤 있는데 꽤 많죠. 아, 제 취향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일본 영화스러워서 좋았어요. 네네. 그냥 우리나라나 잘 안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딱 일본 영화스러워서.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좀 이게 저는 이렇게 써봤는데 선택이나 뭐 선택하지 못함, 번복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사코한테 찾아오는 어떤 불안정과 후회 이런 게 이제 아사코를 좀 공허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사코 연기가 원래 그렇게 연기를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 날숨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분이 이렇게 이러면서 대사를 좀 하시더라고요. 들숨에 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숨이 찬 듯한 식으로 높은 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우울함을 좀 잘 연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또 우울증을 좀 겪었기 때문에 그 연기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사코가. 아 그래? 여배우가 너무 연기를 못하는 거 아니냐. 진탄이 연기를 더 잘한다. 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화랑 너무 잘 맞았던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또 뭐 당연히 연기 평가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언어가 저희가 그게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다 보니까 약간 그 이게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헷갈릴 때 있잖아요. 아 근데 약간 그 어색함이 계속 약간씩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막 화려한 연기를 하지도 않고. 뭐 감정적인 연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에 대해서 막 불편하거나 이질감은 전혀 못 느꼈어요. 영화를 볼 때. 네.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뭐 전혀 그거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네. 또 뭐 이런 거 있었고 좀 이렇게 축약을 해보자면은 자연재해처럼 그 남겨지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 상처로 인해서 또 남겨지는 것들이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수군과 어떤 저항을 반복하는 구조를 영화로 만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천재 감독인 만큼 구조에 이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소름 돋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하마우치 류스케 또 몇 번째 보는 거죠? 공주 세 번째 작품이죠? 다 본 건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이거 어땠나요? 아사코 보면서 제 평론은 끝입니다 여기서. 안상현의 GV 힘들었죠. 한 시간 반 한 것 같은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미 앞선 두 영화에 너무 반해버려서 네. 너무 좋았는데 만약에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네. 그냥 봤으면 만약에 그 동일본 대지진 포함해서 사전 정보가 아예 없었으면 네네. 그런 걸 비유한 영화라고도 못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처럼. 네네. 근데 일단 막 찾아보니까 이게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초기작이잖아요. 네, 완전 초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막 이렇게 되기 전작이잖아요. 해피아워 다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평단의 평가가 모두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미 너무 쩌는 감독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허투루 간 장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네.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짜임새 있게 굉장하다고 느꼈고 네. 그리고 또 그 우연과 상상이나 악조난이나 톤이 달라서 좀 놀랐고요.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느낀 거는 그 사랑 중에 특히 첫사랑이 네. 약간 재앙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완전히 손 쓸 수 없는, 놓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재앙처럼 느껴지잖아요. 네네. 그게 너무 이걸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구나 싶어서 스토리로도 너무 굉장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를 제시해주지만 그렇다고 거기로 이제 못 박지는 않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작품인 것 같고요. 또 영화 외적으로도 영화 외적으로? 영화 외적으로도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아 불륜 얘기요? 네. 그거 뭐 얘기해서 뭐합니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그 남자 배우와 료헤이 / 바쿠와 그러니까 료헤이랑 바쿠랑 사귀는 것 같네요. 아무튼 료헤이를 연기했던 배우랑
아사코를 연기했던 배우가 실제로 그 불륜을 그죠. 하셔가지고 제가 잘은 모릅니다. 그런 어떤 그런 영화 외적인 그런 거는 배우 뭐 사생활 이런 걸 잘 모르긴 하는데 제가 알게 된 부분이 그거였어요. 남자 배우분이 되게 국민 배우였대요. 그쵸, 영화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우 있잖아. 호감 배우 뭐 가정적인 배우 뭐 그런 거였나 봐요. 네.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런 식으로 영화 같은 사건이 된 거죠, 불륜이. 그래서 그분이 뭐 커리어가 좀 끊기면서 산에 들어가서 사냥을 하면서 사셨대요. 지금도 끝난 상태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뭐가 끝내? 커리어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 아니에요? 다시 복귀를 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인터뷰가 있는 거 보니까 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때 어떻게 생활했냐 이러 하니까 숲속에 이제 사냥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랑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것도 좀 신기했고요. 그니까요. 인구가 많고 막 이래. 땅이 크다 보니까. 그쵸.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여자 배우는 완전히 커리어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 뒤로 아예 그냥 퇴출당한 수준이라고? 그분이 약간 그 한국도 진출을 했고 막 그러지 않았네? 그분이 그 아스날은 아니겠죠? 아사달인가? 아사달 연대기인가 나왔으니까 그럴 겁니다. 제가 그걸 안 봐가지고. 근데 필모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들었어요. 아스날 연대기면은 지금 막.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아까 연기 얘기를 잠깐 했지만 네. 저는 연기를 아예 모르니까 연기를 되게 잘했다고 느꼈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그런 평이 있는 거 보고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언어를 우리가 완전 직접적으로 느끼지 않으니까 네. 그게 좀 덜 느껴지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로 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기에 대해서 저도 모르니까 네. 뭐 첨언할 게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저는 사실 연기가 잘못되면 난 감독이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물론 배우도 뭐 욕 먹을 때도 있어야 하지만 그걸 그대로 한 감독이나 아니면 연출이 좀 잘못된 거겠죠. 흐름을 잘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원래 디렉터가 원래 연기 지도해주는 사람인데 그 하마구치 류스케가 제가 모르긴 몰라도 뭐 아사코는 아닐 줄 몰라도 드라이브 마이카나 뭐 그런 그게 프로세스가 되게 빡빡합니다. 그분들이 대본 연습을 계속하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사람 연기가 뭐가 어색했다 이러면 연기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뭐 연출적인 부분 당연히 있을 거고 각본이 문제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난 연기가 잘한다의 개념도 사실 기준이 사실 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누가 말하는 어떤 이거 저희가 뭐 분식집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얘기기도 하지만 네. 저는 누가 말하는 어떤 딱딱한 연기 혹은 좀 과장된 연기 뭐 이런 거가 뭐가 더 잘하고 뭐가 못하고 이런 건 없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작품과 이게 더 잘 맞는 연기냐만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근데 안 맞게 어색하게 했으면 못했다고 사람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난 그게 좀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아무튼 분명히 모든 이걸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안 보고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떠세요? 제가 오늘 딱 쭉 다 해보니까 안 봐도 되겠죠. 네,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이건 진짜 5%도 안 됩니다. 아무튼 오늘 스포츠가 아니죠. 오늘 스포 감상회 웅주 씨랑 한번 처음 해봤는데 어땠나요? 모르겠어요. 반응이 좋을지 안 좋을지. 웅주 씨는 어땠나요? 뭐 재밌었어요. 뭐 당신 팟캐스터 맞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너무 칭찬할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길어지고 하니까 다음 작품은 조금 가벼운 걸로 해서 맞아요. 그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약간 아사코는 찝을 게 너무 많아. 연출적이라던가 뭐가 됐든. 근데 그런 거 살짝 좀 그 농도를 살짝 줄여서 하면 어떨까. 네. 그래서 막 야 이거 스토리 막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한 2시간 이거 2부만 한 2시간 했잖아요. 근데 위트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위트를 좀 섞을 수 있는 그래 좀 듣는 사람 재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의 작품을 좀 선정해 보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런 영화들을 나도 찾아보죠. 네, 이거 한 달에 한 번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응 안 좋으면 안 하는 거고요. 맞아요. 저희가 코너 만들어 놓고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프로젝트라. 그거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나 그거 진짜 좋아했는데. 나 료헤이 되고 싶거든요. 나 쿠시아시 되고 싶지 않거든요. 아무튼 아사코 스포 감상회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반응이 좋으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응 봐서. 네. 요약 인디맨 18화는 대장정의 18화는 이렇게 끝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